이준석 대표가 어제 윤리위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직접 윤리위에 출석을 해서 소명을 했는데 소명 직전에 울먹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선거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 선거 기간 동안에 목이 상해가지고 정말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몸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정말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그 다음 날엔 웃으면서 악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오늘 아침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는지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서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할 마음이나 들지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대표의 어떤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그런데 이 대표의 이게 소명 전과 이 소명 전 모습인데 윤리위 징계가 내려진 후 오늘의 모습이 사뭇 달라요. 오늘의 모습은 이 대표가 온라인으로 당원 동료를 하면서 당 대표에게 있는 권한으로 윤리위 처분을 보류하겠다라는 어제 상황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이 온도 차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아마 그 소명을 마치고 나왔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담담하고 본인이 소명을 잘 마쳤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새벽에 굉장히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도 저도 연락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예상컨대 밤잠을 못 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를 고려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물러설 때는 아니다라고 본인이 정부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 특히 원내에 세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이후에도 다크호스 성격의 당대표들이 더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고려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 또 본인을 지켜주는 것은 사실상 여론과 당원의 어떤 뜻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원 가입 독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라고 징계를 불복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대목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징계 처분권 자체가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처분이라는 게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어떤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자,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게 얼마나 당내에서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지는 의문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앞으로의 당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윤리 징계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당내에 있는 어떤 질서에 대한 도전일 수 있고 그렇다면 원내대책회의 결과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초선,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어떤 성명서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대표가 끝까지 불복한다면 당대표 탄핵에 관한 의견까지 나올 수 있고 당내 갈등에 지금 엄청난 아까 박용진 의원이 내전이라고 했지만 지금 당내 갈등의 시작을 이 대표가 지금 선포한 것다라는 오늘 조간신문 분석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최고위원회의가 있습니다. 당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모인 지도부 회의가 있는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최고위원회의에 이 대표가 출석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부터 많은 일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왔다는 건 새벽에 중징계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밤을 이제 거의 지새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거의 모든 언론사가 섭외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한 3일 동안 이준석 대표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결국 마이크,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스피커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 전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항변하면서 여론전에 돌입되는 순간 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속하게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것은 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나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장치들을 통해서 윤리위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대표에게 주어진 책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송구한다는 마음을 좀 비추면서 뭔가 퇴로를 열어가고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 일을 권성도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마친 것 같아요. 현장 상황 이야기 들어보고 김배임 대변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권한 대행 체제라고 보면 되는 건지 다들 좀 해석이 궁금해서요. 이것을 이제 사고라고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고요. 고리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표가 완전히 이제 없는 것으로 해석할 때는 권한대행이 된다고 그렇게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술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5.18 관련 망언 등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정지기간 이후에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를 해석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CBS 황영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의결 처분을 당대표나 그 의임을 받은 사람이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윤리위원장의 판단으로 아니 그 당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 처분 의결서를 다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게 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권한으로 윤리위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원내대책회의를 당 지도부들과 가지고 나서 결론을 말했는데 당대표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번역하면. 징계가 내린 즉시 당대표로서의 권한은 없어진다. 당대표직이 박탈이 되고 징계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당대표의 권한을 위임한 윤리위원장의 징계 결과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라는 게 원내대책의 결과였어요. 그러면 자 지금 박용진 의원님, 권성동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직무대행이 바로 시작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무슨 소리야, 1심 있고 2심 있고 대법원 판결을 또 기다리는 3심제 아니야? 그리고 각 당에서도 어쨌든 윤리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그 해당 당사자한테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와 뭐 이유로 저렇게 판단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기
이고 이러니까 상당히 세심하게 살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이준석 당대표의 재심 청구 혹은 막 그 더 높게는 법원에 가처분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다 하겠다고 본인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권한으로 이제 효력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천 봉쇄는 아니야. 이미 징계 시효가 발동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안에 내부에서 어떻게 그 당원 당규가 정해져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판단 근거가 아마 곧 그 국민의힘 안에서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세와 상황으로 봐서는 뭐 그 이준석 대표한테 이빨도 들어가지 않을 주장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그 투쟁의 장을 법률, 당규 요 안에만 가두지 않겠다고 하는 걸 이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절차를 통해서 서로 합의와 수긍의 과정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안으로 밀고 들어오세요. 성문을 열겠습니다. 성문이 닫혀 있으면 담을 넘으세요. 어느 쪽 담이 가장 낫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성 안으로 밀고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그 제가 선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단호하게 원천 봉쇄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일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